반갑네. 먼 길 오시느라 힘들지는 않으셨나? 나는 가상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표암 강세황일세. 71세 노인으로 태어났지만 내 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시절을 되살린 것이니 오히려 고맙네 게리여. 어떠한가? 털끝 하나까지 빼닮게 그리려 한 조선의 초상화가 있었기에 이처럼 내 모습 그대로 되살아날 수 있는 것 아니겠나? 실감 콘텐츠 단어를 보면 실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실감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쓰잖아요. 이거 실감 난다. 네. 근데 그 결국에는 어떤 작품이든 대상이든 이걸 봤을 때 보는 사람의 감동을 굉장히 높여주는 콘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영어로는 immersive라고 해서 사실 몰입한다라는 뜻이 더 많은데 자기 감정이 이렇게 극대화되면서 대상에 빠져들도록 유도해주는 그런 콘텐츠를 실감 콘텐츠라고 합니다. 요즘은 많은 국공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에서 이렇게 관객의 몰입과 감동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한 그런 전시 기획 또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실감 콘텐츠는 빛의 벙커라든지 아르떼 미술관 같은 것들일 거예요. 그 이유는 어떤 작품이 관객을 만나는 그 환경 자체는 요거를 좀 분리하는 경향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빛의 벙커라든지 아르떼 뮤지엄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공간 자체가 미디어로 전환이 돼서 내가 어떤 공간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 미디어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과 동일한 개념의 그런 기획과 전시들이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또 굉장히 즐겼던 것이 이제 강남 코엑스에 있는 웨이브라는 작품 같은 경우도 그런 사례가 될 수 있고, 새로 이제 시민들을 만나게 될 광화문 광장 같은 경우는 이런 미디어를 곳곳에 더욱 더 많이 기획해서 시민들이 그냥 일상 속에서 실감 미디어를 만나도록, 미디어 아트를 만나도록 그런 시대적 흐름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감, 우리가 실감 콘텐츠라고 부르는 이 시대의 실감 콘텐츠는 그렇겠지만 실감 콘텐츠가 없었던 시대는 없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보자면 이미 100여 년 전에 러시아의 영화 감독인 에이젠슈타인하고 또 스위스 태생의 건축가 르코르비제가 서로 영역에 대해서, 건축가는 영화에 대해서, 영화 감독은 건축에 대해서 이 시대의 예술은 만나야 된다는 얘기를 실제로 했고, 둘이 만나서 예술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건축이라고 하는 딱딱한 그리고 오래 지속되는 이 예술과 영화라고 하는 보는 순간에만 존재하다가 그 다음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 빛의 그런 찰나적인 이 미디어가 융합하려는 시도는 이미 100여 년 전에도 있었던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누적되어 오다가 조금 더 그런 영상을 제작하고 구현시키는 기술이 급발전하면서 더 이거를 가속화시킨 거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주로 박물관과 함께 연구하면서 문화유산 이런 것들을 이 시대의 디지털 헤리티지로 어떻게 전환해서
또 역사라는 것을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가도록 만들 수 있느냐, 이 연구를 오래 하다 보니까 박물관과 함께 만드는 실감 미디어를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일단 실감 콘텐츠는 영상을 만들어낼 때 그 사람의 공감각에 몰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드는 영상 제작 기술의 발달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정말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실감이라는 것이 그림을 보고 자연스럽다고 그러고 자연을 보면서 그림 같다라는 말처럼 우리는 무슨 대상을 볼 때 다 느끼는 감정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한 감정을 굉장히 증폭시켜주는 기술들이 대단히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보면 요즘 뭐 인공지능 이야기도 하는데 또 가상인간도 하고요. 그 가상인간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우리와 소통하고 교감할 때 우리는 그 대상에 빠져들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이 어떻게 하면 더 자연어, 사람과 같은 자연어를 만들어내면서 그 소통을 이어갈 수 있는 이런 기술도 중요합니다. 그거는 사실은 화려한 영상을 만드는 것과는 조금 다른 기술인 거죠. 네. 또 소리 같은 경우도 음향 기술 이런 것들도 사람의 그런 정서적인 몰입을 유도하는데 음향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어느 한 기술이 실감 콘텐츠를 발전시킨다기보다는 여러 분야의 기술의 발전들을 어떻게 목표를 위해서 적합하게 구성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일 최근에 하고 있는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경기도 박물관은 실감 미디어로 2가지 작업을 했는데요. 역사라고 하면 우린 되게 과거에서 우리를 만나고 있는 것들이 과거, 그러니까 박물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물관 하면 사람들은 과거를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보고 싶은 거는 앞으로의 가능성과 미래. 지금 사는 사람들은 앞으로 미래를 살지 다시 과거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박물관도 이 시대에 어떻게 이 역사를 보여줘야만 정말 미래형 박물관이 될 수 있는가,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박물관 학예원들과 저는 그런 연구를 많이 해왔는데 때마침 몇 년 전에 한국 조선시대 초상화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학예원과 그 박물관 관장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조선시대의 초상화는 정말 특별합니다. 정말. 당시에 동부가 어떤 곳에 있었던 것과도 다른데 거기에 이제 뭐 전신사조라고 해서 무슨 말이냐면 전신이 정신까지 전해야 된다. 초상화는 모습만 똑같은 게 아니고 그 정신까지 전해야 되고 사실은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잘 표현해야만 또 정신이 전해지는.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소위 예쁘게 그려주는 거죠. 지금도 솔직히 자기 셀카 찍을 때 어떻게든 예쁘게 보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조선시대 초상화를 보면요, 동일 인물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때 그린 초상화, 몇 년 후에 그린 초상화. 심지어는 몇 년 후에는 암이 퍼져가지고 얼굴이 새카맣게 되고 이제 병색이 짙은 것까지 그대로 그립니다. 그것까지도 너의 모습이다. 이거야말로 실감 콘텐츠다. 조선시대에 정말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이제 눈이 이렇게 모이거나 벌어지는 눈을 보편적으로 사시라고 그러잖아요. 사시인 사람은 사시처럼 그린다는 거죠. 어렸을 때 질병을 앓은 자국 그대로 그리고. 이것이 실감 콘텐츠 때 이 매력이 우리 이 역사 문화 속에 있는데 이거를 이 시대의 새로운 실감 콘텐츠로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강세왕을 그런 가상인간으로 만들고 인공지능과 엮어서 이 역사 속에 이미 몇백 년 전에 이제 떠난 인물이 다시 우리를 만나는 이런 것들을 해보자라는 것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시대 초상화의 매력을 지금의 미디어로 잘 전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이 실감인 거죠.
그 말씀이 답이니까 실감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자면 건축물을 이제 설계하고 그것을 실제 시공을 통해서 만들지만 요즘은 미리 실감 콘텐츠처럼 이미 만들어 보죠. 디지털리. 이것도 실감 콘텐츠인 거죠. 근데 그것의 실감은 어떤 무엇을 작품을 보면서 즐거움, 재미, 감동 이런 류라기보다는 이 건축물이 만들어졌을 때 정말 어떻게 될 것이고, 예, 특히 뭐 예를 들면 공장 같은 거 만들 때 이런 기법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만들어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요소들도 미리 타진해보고 이런 것들로 이제 많이 활용도 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제 또 사람들은 많이 이동하면서 살잖아요. 그리고 그 이동의 시간이 과거에는 공간의 이동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의미를 갖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모빌리티가 바뀌면서 자율주행부터 시작하고 그럼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자율주행해서 운전 안 하면 그 차 안에서 뭐 할 건데?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될 때 그 안에서 많은 부분 엔터테인먼트가 이루어질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다면 그 엔터테인먼트는 어때야 되겠니까? 이런 연구를 해야 되겠죠. 이것도 어떤 측면에서 실감 콘텐츠가 더 발전하면서 다른 부분, 다른 영역과 이제 융합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 거죠. 영상디자인학과가 국민대학교 조형대학에서 2010년도에 시작한 학과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매체를 이름으로 하지 않은 학과였어요. 한글은 영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은 영어 명칭은 엔터테인먼트 디자인입니다. 그래요? 엔터테인먼트라는 거는 매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정신활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보니까 어떤 분들은 무슨 와치도 차고 계신데 그 와치를 차고 싶은 이유가 이거 하면 너무 즐겁거든요. 그냥 이거를 한 것 자체가 나에게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제품도 사실은 소비자에게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는 프로덕트인 거죠.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디자인이라는 것은 꼭 영상뿐만 아니라 굉장히 넓은데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 디자인의 필드라고 얘기하면 영화라든지 영상이라든지 게임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엔터테인먼트 디자인의 영역은 굉장히 넓어서 우리 학과 학생들은 다양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의 그 수업들도요 너무 구체적인 수업 이름으로 개설을 안 해요. 저희는 그 여러 수업을 자기가 이렇게 주워 담아서 융합을 하면 그것이 실감 콘텐츠도 될 수 있고 다른 콘텐츠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수업은 없습니다. 그러나 관련된 수업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영상 제작하는 수업, 영상 프로덕션 수업, 그 다음에 미디어 테크놀로지 수업, 그 다음에 또 AI 관련된 수업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같이 하다 보면 실감 콘텐츠가 여러 유형이 있으니 나는 이런 작품을 만들 때 이런 수업을 수강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되지 딱 실감 콘텐츠 수업이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산학을 학생들과 많이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어쨌든 제 본업은 연구도 하지만 교육자잖아요.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는 것 중요한 것 같아서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또 전문성이 필요한데 약간 잘난 척을 해만큼 하자면 영상디자인학과의 전문성이 밖에 있는 그 어떤 업체보다 경험은 부족할 수 있고 거칠 수는 있죠. 근데 전문성이 경험만 전문성이 아니고 아주 그 재개발하는 생각 이게 전문성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저에게는 너무 큰 자산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경험도 제공하고 또 학생들의 전문성을 제가 많이 의지도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산학은 이제 학생들과 같이 하고 있고요. 산학을 같이 하는 기관은 주로 이제 공공기관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정말로 더 발전적으로 꿈을 높이 가져야 되겠지만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도전적이고 진보적인 미디어, 디자인, AI 이런 것들을 다 껴안고 하고 있고 전문성이 가장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박물관에 갔을 때 그 결과물을 학과에서 나온 박물관을 상시 콘텐츠로 틀고 있는 박물관 별로 없을 거예요. 다 업체들이 만들었다는 거죠. 업체들이. 예. 근데 저는 그 크레딧에 끝나고 나서 전부 우리 학과 학생들 이름을 다 넣어줬습니다. 학생 이름이 들어가도 업체가 만든 것보다 우월하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학생들과 즐겁게 작업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게 제 이유는 뭐 일단 로맨틱하잖아요. 저는 로맨틱한 걸 좋아합니다. 우리가 딱딱한 로맨틱 그거를 학습 용어나 대학이 좋아하는 용어로 바꾸면 융합이죠. 기술, 뭐 예술과 기술의 융합, 너무 들어가지고 식상하죠. 그리고 그 느낌은 기술과 기술이 자연스럽게 융합되기도 하지만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라는 프로파간다 느낌도 있는데 사실은 긴 시간 또 대학의 교육에 있어서 꼭 필요하기도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이렇게 푸시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융합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경우에는 필요는 하지만 하기 싫은데 자꾸 하래. 결과물도 안 나와. 그리고 융합했다고 우리 박수를 쳐요. 근데 로맨스는 시킨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이요. 로맨스는 간단한 겁니다. 끌림. 서로에게 끌림. 예술과 기술이 서로에게 끌림. 그거를 융합하세요. 융합한 대학에게 지원금 주겠습니다. 이 정책 가지고 나온 게 실감 미디어가 아니에요. 높이 계신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스스로 끌리고 끌려서 뭐가 나왔냐? 상상하지 못한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술과 기술의 로맨스라는 얘기 조금 더 선정적인 표현을 써면 통정이라는 말을 썼던 얘기 통정이라고 했는데 그런 이유를 썼던 거는 그 끌림이 있었기 때문에 실감 미디어는 사람들에게 매력을 줬던 것 같아요. 끌림이라는 거는 인위적으로 못했기 때문에 예술가는 자기의 상상력과 자기 꿈 자연스럽게 더 기술이 필요했을 거예요. 사실 뭐 제가 가끔 수업 시간에 건축하는 사람들은 좋겠다. 건축이라는 이름 자체가 최고의 예술이란 뜻이에요. 아키텍처인 이 테크네가 옛날 어원은 바로 예술을 뜻했거든요. 아키가 최고라는 뜻. 우리 분야의 이름이 갔어야 되는데 라는 얘기를 가끔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기술이 정말 정점에 달했을 때 예술적 감흥을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술가가 뭔가를 상상했을 때 실현시켜주는 기술이 자연스럽게 끌림이 있는 거거든요. 또 기술을 가진 기술은 또 이것이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예술적인 또 이 시대에 더 문화적인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끌림이 필요하다. 같은 얘기일 수 있지만 분야 간에 융합합시다. 이거 너무 딱딱하다는 거죠. 한 가지만 저도 여전히 학생들과 똑같은 고민을 해요. 학생들의 고민은 세 가지의 불일치가 올 때 고민이 온다고 가끔 얘기하는데 그 얘기할 때 끄떡끄떡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것,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되는 것,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 이것이 일치하면 학생들은 행복해요. 근데 일치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고민하고 걱정하고 내가 전공 잘 했을까? 무슨 얘기냐?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잘해서 그거를 업으로 하면서 사는 거를 가장 행복한 요 세 가지가 일치하면 정말 행복한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일치하는 게 쉽겠어요? 어떤 거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회사 갔으니까 하라고 해서 해야 되는데 별로 좋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잘 못할 수도 있고 잘하는데 하고 싶은 일은 아닐 수도 있죠. 회사를 가면 다 이것이 삶의 모습이잖아요. 저 역시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전히 똑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앞으로 해야 될 것과 잘하는 것 이것을 봐가면서 새로운 영역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실감 미디어를 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결국에는 저와 함께 연구를 해갈 우리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그거죠. 결국에는 뻔한 얘기인데 내가 무엇을 잘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너무 부담감을 가지지 말고 한번 새로운 영역이라도 시도해보고 도전해보다 보면 오히려 내가 이거 잘하는 사람이었네, 이거 나에게 되게 잘 맞네, 흥미롭네, 이런 거를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열어놓고 대학 생활을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작업할 때 이런 거를 모델링하거나 뭔가를 만드는 것과 달리 여러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게 역사적인 인물을 고증해서 재현해내는 작업이다 보니까 피드백 속에서 이렇게 계속 점점 작품이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는 게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저 혼자서는 만약 했으면은 이게 저 이 40분에 달하는 이 도슨팅을 다 만들기 힘들고 또 상상도 못할 그거지만 이제 또 팀으로 작업을 해서 모션 캡처 해주고 또 이제 안정환 팀장이 유니티 게임 엔진 코딩도 해주고 이제 UI 담당해주는 이런 팀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완성도 있는 작업을 할 수 있게 돼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준석 교수님께서 이제 이런 기회를 만들어 준다는 것 자체가 일단 저희 디자인과 학생 입장에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요. 왜냐하면 팀 프로젝트가 이제 학과에서는 이렇게 크게 못 하거든요. 저희가 재정적인 건 아니면 아이디어 부분이나 그런 것도 적은데 그런 부분 지원이 잘 되어서 저희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경험하지 못한 거를 이번 기회에 큰 경험 해본 거고. 네. 저는 이거 실감 콘텐츠 하면서 이게 평상시에 그냥 영상을 작업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상의 규모가 큰 영상이거든요. 가로로 엄청 넓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평상시에 작게 해왔던 그런 작업들을 진짜 크게 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실감 콘텐츠라는 게 실제로 촬영한 거라든지 아니면 뭐 2D 작업이라든지 3D 작업 그런 거가 제한이 없는 그런 작업이어서 뭔가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었던 것도 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영상 작업과 마찬가지로 이 실감 콘텐츠라는 것이 굉장히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는 10분 정도의 콘텐츠를 사운드 디자인을 하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사운드 디자인이라고 했을 때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실감 콘텐츠만이 갖고 있는 어떤 소재 그리고 배경 이런 것들을 고려한 고증이 필요한 음악과 사운드 요소를 그렇게 실현시킨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던 일이고 또 조심스러우면서도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와 자부심을 가지고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좀 재밌게 말씀을 드리자면 컴퓨터의 사양 때문에 좀 힘들었고요. 이 과정에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었는데 이거는 둘째치고 좀 힘들었다? 아니면은 혼란스러웠다?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공간 디자인 학과는 공간을 만들어낼 때 가장 완성된, 그러니까 세팅이 마무리된 모습만을 주로 이미지를 구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트 디렉팅 수업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이제 영화나 영상에 관련된 이런 공간 구성을 접해봤을 때 단순히 예쁘게 만드는 것만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떼탄 모습도 표현을 해야 되고 아니면 좀 허물어진 모습도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성에서 약간의 괴리감을 느끼다가 결국은 자연스러운 것 자체가 아름다울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가상공간, 미디어 이런 분야들이 앞으로 점점 발전하고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과 같은 경우에도 올해 처음으로 가상공간을 주제로 졸업 전시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만큼 가상공간에 대한 관심도 더욱 넓어지고 있고 이것들을 다룰 수 있는 학문 전공들도 더욱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본인의 전공을 복합시켜서 자신만의 또 그런 분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